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경제수학에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좀 좋겠습니다. 자, 금리 부분이 되는데요. 자, 금리라는 것은 그 신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제 교과서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좀 참는 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문과 의사록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은행 홈페이지에 금융통화위원회에 보시면 이렇게 6월 의사록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의사록 나와있죠. 그래서 6월 8일에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있죠. 이렇게 지금 의사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월 8일 날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창용 의장, 조윤재, 그 다음 서영경, 이성현, 그 다음에 신성환, 그 다음 박준섭, 장용성 이렇게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감사님들하고 여기 그 국장하고 법규제도 실장 뭐 이렇게 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의안에는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그 쭉 먼저 회원 간의 사전 협의 결과 보고서의 구성 체계를 지난 3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확대 개편된 전망 보고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최근 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 수원 사항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기로 하였다 해가지고 나오죠. 다음으로 6월 1일 그 위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일부 위원은 원달러 환율 변화와 역사적 분해 결과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무역 수지 충격이 아닌 여타 충격에 의해서 큰 폭 하락할 거로 나타났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놨고, 일부 위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 상황 지수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 시계열 등을 확인해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일부 위원은 또 이렇게 아울러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가결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준금리에서 비둘기파와 매파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비둘기파라고 하는 부분은 앉아 그 금리 인상을 서서히 올리자는 거고, 매파는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의사록을 보니까 그렇게 앉아 비둘기파 매파가 뚜렷하게는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와 좀 물가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 금리가 되는 거죠. 그 스테이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가지고 스테이트들로 워낙 땅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적정 기준금리 결정 방법 중 하나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테일러 준칙이 뭐냐면 그 과거에 있는 실질 금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걸 또 더해주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그 다음에 GDP 갭률 요것도 더해주고요. 0.5 곱하기 인플레이션 갭률까지도 이렇게
더해줘 가지고 있죠. 기준금리를 지금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방식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GDP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한다든지 조금 올라간다 하도록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GDP가 상당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고 있죠. 금리 인상이 되면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자영업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금리에서는 우리가 복리를 사용하는데 72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71을 연금리로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4%를 한다면 71을 갖다가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4일은 4, 48, 32에서 18년이 걸리면 원금의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 금리와 채권 가격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금리 하락기에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봐야 되죠. 이제 하락기에 오면요. 지금은 이제 물론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하락기에 이게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데에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가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금리가 이제 하락이 되면 이렇게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기에는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빌려가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빌려가는 사람 많이 있으면 어쨌든 예대 마진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걸 가지고 많이 투자도 안 하지만 돈 받은 걸 가지고 채권 투자로 해서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있죠. 돈 놨다가 채권 투자를 이렇게 쭉 한다든지 아니면 요런 곳에 이제 지금 빌려준다든지 뭐 요런 것으로 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자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예측인데 장단기 금리 차이도 있죠.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이죠. 그래서 장기 금리 같은 게 불확실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단기 금리는 1년 국고채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 CD 91일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큰데 그런데 장기 금리 마이너스 단기 금리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0보다 작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이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CD 3.75 나오는데 여기 3년물만 보더라도 3.66으로 나오서 이게 뭐 장단기 금리 차가 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하향 앉아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통화와 금리와의 관계인데
통화 공급이 아무래도 늘어나면 그 유동성 효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도 상승하는 형태고요. PC 효과도 상승하죠. 물가가 오름에 따른 그 저축 예금 금리에 대해서 보상 이익을 또 앉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PC 효과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면 됩니다.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사이에인데 그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금리 추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여주긴 한국은행 가보면 여기 5월 가중 평균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23년 5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연 3.56%로 전월 대비 그 0.13% 상승했으며 대출금리는 0.11이죠. 11% 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 5월 말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는 2.58%로 전월 말 대비해서 0.03% 포인트 지금 상승했으며 총 대출 금리는 5.14 전 월말 대비 0.01%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한번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한국은행 연합회에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비교해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은행연합회라고 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별로 해가지고 그 여기 보면 예금 금리 차 있죠. 보면 됩니다. 전체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산업은행에서는 5월달에 대출금리가 좀 산업은행 있고 NH 농협 신한 근데 산업은행하고 NH가 조금 낮은 편이죠. 우리은행 5점 대부분 5.06, 5.03 신한은행이 좀 더 낮은 편이죠. SC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더 낮네요. 4.75 정도 나오고 하나은행이 좀 높은 편이고 IBK 기업은행도 좀 높은 편이고 KB 같은 경우는 4.97로 해서 조금 낮네요. 시티은행 근데 이제 요 밑에부터는 조금 시티은행은 좀 낮은 편인데 SH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좀 높죠. 그 다음에 대구은행은 훨씬 더 높고 부산은행도 좀 높은 편이죠. 광주은행은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리와 주가의 지금 관계가 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지금 오르게 되죠. 금리가 떨어진다고 집값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보다는 경기에 있는 거죠. 경기가 상당히 좋으면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자, 금리에 대한 전망인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잠재 그 성장률이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가지고 자금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남아들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이 그 채권을 사면서 금리가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 부분이 앞 미래에 일어날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기업체에서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축을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안정성 자산 쪽으로 막 넣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아주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좀 고민해야 될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조금씩 떨어지게 된다면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근로소득과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 표시 방법인데요. 환율은 상대국 통화와 교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혹은 하락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환율 변동의 요인은 우리나라 국자 수지가 흑자이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상대국 물가에 비해서 더 오른다면 그러면 원화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금리 차이도 그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달러 가치의 변동 있죠. 이것도 좀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면 수출은 줄고 기업 채산성은 좀 악화되는 부분은 있죠. 교과서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환율과 금리의 관계인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원자재 수입 가격이 좀 낮아져 가지고 물가가 더 왜 그러냐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낮아져서 물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율과 주가의 관계인데요. 원화 가치가 일반적으로 이게 상승하면 그다음 주가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오르죠. 그 외국인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익 때문인 거죠. 근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내수업종 주가도 좀 많이 오르게 되죠. 그게 첫 번째로는 건설업종, 운수업종, 기계, 그 다음 운수장비, 보험인데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여롭지는 않죠. 중앙은행 통화 수합하고 환율 안정인데 수합이라는 것은 자금 흐름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금융기법인 거죠. 그래서 통화 수합을 하는 이유는 유동성하고 대외 신윤조를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죠. 지금 현재 그 미중 패권 전쟁과 환율 전망인데 미중 그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 강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자유화에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더디고 있죠. 지금은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은 패권 전쟁으로 해서 좀 국수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쉽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에서도 이제 부흥을 시키면서 있죠. 좀 달리 나아가고는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